자, 오늘 같이 볼 예시사주라고 하는 것은 병진년 신축월 개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똑같이 오늘 명식과 같이 비교 분석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의 사주 명식인 것이고요. 요거는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사주만 보는 것보다는 같이 비교해 분석하게 되면 좀 더 복합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똑같고요. 사주를 보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맨 먼저 일간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월령을 보는 것입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 뭐라 그랬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하는 것이고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비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옹달샘 같은 것 내지는 맑고 깨끗한 냇물 같은 것 정화수라든가 아니면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을 개수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생명은 뭐예요? 맑고 깨끗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탁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수의 특징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수가 태어난 월령은 똑같습니다. 축월이죠. 이것도 축월이고 그 다음에 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이고 격으로 놓고 보면 이건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 자체는 약하고 토 자체는 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했고 이렇게 살중신경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향이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고 약간 까탈스러운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같은 수라든가 같은 인성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뭐에 동절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오늘 공부했던 명식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뿌리가 없었던 것이 흠이 됐다라고 하면 같이 비교 분석하는 명식도 정화가 아닌 병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것도 여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이렇게 병화하고 첩신되어 있으면 이거는 서로 탐합하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합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100%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신금을 있어서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병화가 공력이 반 이상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화를 전혀 못 쓰느냐 그런 건 아니고 병화의 힘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서로 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같은 명식 이 사주도 일지에 유금이 있고 이 사주도 일지에 유금이 있죠. 물론 이제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축 회금해서 개수를 생해주게 되니까 약했던 일간이 생조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주도 뭐예요? 약했던 일간이 생조를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찌 됐건 간에 월령에 토가 있기 때문에 이 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 이 사주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 사주는 기토는 투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연지에 또 진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토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개수 입장에서는 개수가 탁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썩 좋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를 어떻게 제해 주느냐 또 그 다음에 화가 있긴 한데 이 화를 어떻게 도와서 조우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느냐 나쁜 사주가 되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생지를 간단하게 몇 개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임자시 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주 마찬가지로 축월의 자수를 보게 되면 겨울의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엄동의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한기 차가운 기운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는 뭐예요?
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또 개축시 같은 경우도 이것이 만약에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뭐 유축 회금 뭐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 자체도 나쁘게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진짜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 있지만, 만약에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냐에 따라서 여자냐에 따라서 생시가 좀 불손하더라도 그 불손한 것을 대운에서 보충해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신시나 신유시 같은 경우는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목화운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 사주가 생시가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월에 한 엄동설 안에 토가 있어서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추워서 만물이 얼어붙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병화가 연간에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생시가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좀 멀기는 하죠. 연간에 있는 것이 시지에 뿌리를 두는 것이 좀 어렵긴 하더라도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목에 뿌리를 든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좀 멀다 하더라도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좋은 생시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또 간목의 토도 억제도 해주지만 간목의 화도 생조해 주게 되니까 뭐예요? 이거는 상관 생제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도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사주 원국 자체에서 중화를 어느 정도 이룬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주가 운에서도 다시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예요? 목도 살아나게 되고 화도 살아나게 되면 사주 전반적으로 온기를 갖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또 뿌리도, 인성의 뿌리도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마르지 않고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인묘진 이 대운 이렇게 넘어오면서 좀 재물을 많이 얻은 그러한 뭐 100억대 이상의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뭐 돈을 좀 많이 젊은 나이에 좀 많이 벌었다. 물론 이제 조상의 음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화인데 화가 연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제가 금요화실이라고 하는 이론을 꼼꼼하게 따져서 보진 않지만 용신으로 쓸 것이 뭐예요? 연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음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울로 자체가 지금까지 평탄하게 왔고, 그 다음에 시의 상관이 있는 것이 나한테 또 도움을 주다 보니까 내가 하는 족족 뭐예요? 그 상관은 재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이런 사주가 바로 뭐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사주가 평고하게 되면 매우 비난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자체에서, 사주 원국이라고 하면서 이 사주 8글자를 말하는 건데, 사주 원국 자체에서 중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대운에서라도 중화를 이루어주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원국에서도 중화가 되지 않은 것이 대운에서도 받쳐주지 않으면 진짜 그 사주의 주인공의 삶은 매우 어렵고 피곤하고 뭐라 그럴까, 힘들겠죠. 우리는 이제 사주를 보면서 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피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출산택일에 응용하는 경우에도 좀 면밀하게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까지 잘 살펴서 출산택일에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신사일 같은 것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출산택일 같은 거 의뢰하는 경우에 신사를 위주로 보는 사람들은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